한내여자중학교 2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문 시간의 노진희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한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한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한 지 한 달이 되어 가네요. 네, 한 달이 넘었죠. 한 주 우리가 쉬었으니까. 시간이 정말 빠른데, 이제 등교 개학도 우리 2학년 친구들 얼마 남지 않았고,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다시 볼 생각에, 설레나요? 네, 설렜으면 좋겠어요. 건강관리 마지막까지 잘 하고 등교 계약 무사히 해서 얼굴 보고 수업 즐겁게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배움의 필요, 신출한자 본문 학습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새롭게 소단원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움의 자세와 관련된 본문 학습을 하기 위해서 오늘은 신출한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자세하게 가지겠습니다. 강의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집에서 듣고 있으니까 천천히 여유롭게 들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순서. 오늘의 학습 순서는요.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복습을 할 건데 우리 실력 따지기 한다고 했었죠. 선생님이 실력 따지기 풀어오라고 했는데 세 문제였는데 한번 풀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온라인 수업이니까 검사를 일일이 할 수는 없지만 그때그때 수업을 듣고 선생님이 하라는 과제 미루지 말고 잘 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복습을 한 뒤에는요. 다음 시간에 배울 본문을 위해서 우리 교과서 82쪽에 나와 있는 신출한자 오늘은 총 14자입니다. 14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네, 실력 따지기 부분이 우리 지난 시간에 과제였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과제였는데, 여러분들이 풀어온 부분, 선생님이 설명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니까 1번 문제가 뭐예요? 밑줄 친 기역과 니은의 음을 바르게 써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니까 기역, 우리 이 부분 차례대로 읽어보면 어떻게 되나요? 한번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볼게요. 부지, 증문하고, 그 다음에는 불능, 즉, 각하라 라고 했었어요. 자, 첫 번째 아니다 라는 뜻이었고 그 다음에 얘는 알다. 그래서 알지 못하면 묻고 그 다음에 불능에서 능은 할 수 있다 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할 수 없으면 배워라 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이 부와 관련해서 어떤 거 배웠나요? 부는 불로 읽기도 하고 부로 읽기도 합니다. 라고 했었어요. 자, 불로 읽는 경우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나요? 이 부 다음에 첫 소리, 음절의 첫 소리가 디귿, 지읒, 이외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불로 읽는다고 했었고, 그러면 우리 부로 읽을 때는 어떻게 했었어요? 불 뒤에 첫 소리가 디귿과 지읒인 경우, 이때는 부로 읽는다고 했었죠. 그러면 우리 이 배웠던 내용 한번 떠올려 보면서 문제로 돌아가 보면 부는 여기에서 부로 읽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에 첫 음절이 지읒으로 시작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우리 기억에 들어가는 음은 부였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능이었죠. 능으로 우리가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그 앞에는 불로 읽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배웠던 내용 통해서 다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문제.
한시를 읽고 주제와 비슷한 속담 또는 격언을 조사해보자 라고 했었어요. 자, 우리 속담이나 격언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본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야겠죠. 주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한시에서는 사당 구성이 있다고 했는데 뭐였어요? 기, 시상을 일으키는 거, 그리고 승, 시상을 받아주는 거, 그리고 전은 뭐였어요? 시상의 전환, 그리고 시상의 마무리. 그래서 기승전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기 부분부터 한번 해석해 보면, 자, 한시는 보통 두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이렇게 띄어서 해석을 하면 좀 더 편리합니다. 그럼 해볼게요. 자, 성년 뭐였어요? 젊은 나이였죠. 젊은 나이는 다시 오지 않고 하루 중 다시 새벽이 오기 어렵다. 그쵸? 그리고 전 부분에서는 때에 미치면 마땅히 부지런히 힘써야 한다. 힘써야 하니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배움에는 주제가 뭐였어요? 배움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허투루 쓰지 말라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배움과 시간과 관련된 속담 격언을 살펴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자, 보면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가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도 시간이 금이다. 그만큼 시간이 소중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 시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시간, 사람들마다 다 주어지는 시간이 똑같은데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 실력 다지기 2번 봤고요. 이제 3번 볼게요. 네, 3번 보면 실력 따지기. 다음 대화 내용을 참고해서 공자의 이야기 중에서 배움을 비유한 물건을 쓰고, 자, 공자의 이야기 중에서 배움을 비유한 물건을 쓰고, 배움의 필요성이 뭔지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자, 자로가 어떤 식으로 말했는지 보면, 남산의 대나무는 쉽게 휘어지지 않고 곱게 자란다. 그래서 이 남산의 대나무가 굉장히 좋은 소재인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라 사용했더니 무소의 가죽을 꿰뚫었다. 그래서 이 남산의 대나무가 굉장히 뛰어난 기능을 하는 물건이라는 거 알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공자가 말한 부분을 살펴보면 그대가 말하는 남산의 대나무에 뭐를 살깃과 화살촉을 달아서 갈고 닦으면 무소 가죽을 꿰뚫는 것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네. 그럼 뭐예요? 무소 가죽 말고도 다른 것까지 다 꿰뚫을 수 있다. 무소 가죽만 꿰뚫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뛰어난 기능을 하는 이 남산의 대나무에 살킷, 화살촉을 더했을 때 더 뛰어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니까 배움을 비유한 물건은 무언가요? 공자가 말한 거에서. 그래요. 여기에서는 살깃, 화살촉이 되겠네요. 그러면 원래 뛰어난 재능에 살깃과 화살촉과 같은 이 배움을 더하면 어떻게 된다? 그 원래 뛰어난 기능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움의 필요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더 넓게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배움이 필요하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배움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실력 다지기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 우리가 그러면 이 실력 다지기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마쳤고 이번 시간에는 어떤 학습 목표를 이룰지 한번 봅시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목표. 마찬가지로 신출한자와 관련된 거죠. 신출한자의 뜻과 음을 바르게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신출한자를 바르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학습 목표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오늘도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한자 잘 듣고 써보는 시간 가질게요. 그러면 쓰기 전에 다시 한번 노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자 노트 사용 방법. 어떻게 쓴다고 했었어요? 한자 노트? 이렇게 10칸짜리 노트가 있을 때, 크게, 4칸에 걸쳐서 크게 쓰고, 뜻, 음을 씁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써주고, 선생님이 이 한자가 들어가는 예시 단어, 한자어들을 설명을 해주죠. 그런 것들을 이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써주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는 채권이 아니라 나오겠네요. 나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자 노트를 이대로 사용을 해주면 되고요. 영상을 참고해서 필순 지켜서 꼭 쓰는 거 명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신출한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부터 그러면 교과서 82쪽에 보면 맨 밑에 신출 한자 나와 있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배움의 자세라는 단원의 본문을 수월하게 학습하기 위해서 오늘 배우는 신출 한자 노트에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따라 쓰고 그리고 이 한자들이 어떤 한자어에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본문 학습을 더욱 재밌게 흥미있게 할 수 있는 거 알겠죠?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울 신출한자를 보면 총 14자입니다. 이 14자 한문 노트에 차근차근 예쁘고 바르게 한번 써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한자를 보면 이제 부끄러울지라는 한자가 나와 있네요. 한번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볼게요. 부끄러울지, 부끄러울지. 네, 잘 읽어줬어요. 자, 부끄러울지에서 어떻게 한자가 구성되어 있나 보니까 여기 옆에 있는 이 한자는 귀이라는 한자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한자가 마음심이라는 한자예요. 이 보통 마음심이라는 한자가 들어가면요, 사람의 감정이나 마음 상태 같은 것을 뜻으로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한자도 보면 부끄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감정과 관련된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부끄러울치라는 한자 어떻게 하면 예쁘게 쓸 수 있는지 우리 쓰는 순서에 맞춰서 천천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옆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총 10획으로 이루어진 한자네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빠르게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총 10획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부끄러울치가 들어간 한자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부끄럽다라는 뜻을 가진 이치라는 한자가 어디 쓰였나 보니까 먼저 첫 번째로 치부라는 한자어에 쓰인 거 배워볼게요. 치부는 여기서는 부끄럽다고요. 부는 부분이죠. 그래서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치부를 드러내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쓰곤 해요. 우리가 영어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는 컴플렉스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컴플렉스를 드러내기 좀
힘들어한다. 이런 때에 쓰는 거죠. 치부, 컴플렉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단어로 어, 한번 배워봤어요. 여기에서의 치는 부끄럽다라는 거, 부끄러울 치가 쓰였다는 거 알아두면 되겠네요. 그리고 다른 한자는 수치심이라는 한자가 있는데 수치심이 들다라고 할 때 부끄러운 마음이 들다라는 의미죠. 수, 치, 다 부끄럽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예요. 그래서 이 수치심이라는 단어도 이 한자가 쓰였다는 거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한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한자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볼게요. 나오, 나오. 네, 잘 읽어줬어요. 자, 여기서는요, 보니까, 나오라고 읽는데, 여기 위에 있는 한자, 어떤 한자인지 혹시 아나요? 네, 맞아요. 숫자 다섯 오예요. 다섯 오. 그래서 이 다섯 오라고 읽는 데에서 이 오가 여기에서 나오를 만드는데 의임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요, 음, 여기서의 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로 I, 1인칭을 의미하죠. 1인칭을 의미하고 나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뜻이죠. 그래서 1인칭 대명사로 우리가 문장에서 많이 쓰인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나오라는 한자 예쁘게 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근차근 써보도록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칠획이네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총 7획으로 이루어진 한자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오가 쓰인 나오 한자가 쓰인 한자어를 알아볼 텐데 여기에서는 우리 사자성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가 쓰인 사자성어로는 오비삼척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한자로 써볼게요. 자, 오, 비, 좀 복잡하네요. 삼, 척. 자, 이런 사자성어가 있는데 해석을 해보면 나죠, 나. 그리고 얘는 코예요. 코. 그리고 얘는 숫자 3. 그리고 얘는 자척이라는 건데 자는 길이 단위예요. 그러면 우리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내 코가 석자. 자, 내 코가 석자라는 말 우리 들어봤나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남을 도와줄 형편이 아니다. 내 상황도 너무 급해. 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비삼척이라는 한자성어에 이 나오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 한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한자 우리 큰 소리로 따라 읽어봅시다. 스승사, 스승사. 네, 잘 읽었어요. 자, 스승사라는 한자는요, 우리가 얼마 전에 스승의 날이었죠. 그때의 그 스승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 이 스승사 먼저 써보는 시간 가져보고 스승사가 어느 한자어에 쓰였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승사에서는 위에 있는 이 전부터, 왼쪽 위에 전부터 시작합니다. 하나, 그 다음 내려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으로 열 하고 내려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총 10획으로 이루어진 한자어인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스승사는 어떤 한자어에 우리가 쓰였는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거.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교사라고 하죠. 교사. 여기서 교가 가르치다 라는 뜻을 가진 가르칠 교고, 사는 우리가 지금 배운 스승사라는 한자를 쓰죠.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하죠. 그리고 여러분 사제동행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거기에서 사제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사는 스승을 의미하고 제는 제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사제할 때도 스승과 제자. 그래서 이 사가 여기서 스승사를 라는 한자가 쓰였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잘 쓰고 있죠? 다음 한자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한자 어떤 한자일까요? 볼게요. 큰 소리로 따라 읽어 봅시다. 길도, 길도. 네, 잘 읽어줬어요. 자, 길도라는 한자에서 살펴봐야 될 게 여기에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받침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자를 쓸 때는 이 부분을 맨 나중에 써야 합니다. 맨 나중에. 그래서 이 부분 위에 있는 얘 먼저 써야 한다는 거예요. 얘를 먼저 써줘요. 자, 그러면 이 순서 잘 알아두고 써볼게요. 자, 먼저 써야 하는 부분을 써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다음에 나중에 써야 되는 부분 열하나, 열둘, 열셋.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열셋. 자,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열셋. 그래서 얘는 총 13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교과서에는요, 이렇게 점 2개가 아니라 점이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하나로 하면 어떻게 쓰는지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한자 모양대로 써볼게요. 자, 위에는 똑같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자, 그 다음 왼쪽에 집중해 주세요. 9가지 했죠? 열하나, 열둘, 열셋. 똑같죠? 13획이에요, 똑같이. 생긴 모양은 다르지만 획수는 똑같아요. 그래서 점 2개로 쓰인 이 한자를 써도 되고요. 이 한자를 써도 되고 하나로 쓰인 이 한자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둘 중에 쓰기 편한 걸로 여러분들이 골라 쓰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길도가 들어간 한자어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진짜 다니는 길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도로 같은 것도 이 길 도자가 쓰이고요. 실제 길 말고 우리가 철학적으로 가야 할 길, 진짜 도를 아십니까? 할 때 그 도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사님 할 때 도사, 무릎팍 도사 아나요, 여러분? 옛날 프로그램인데 강호동에 했던 프로그램인데 그때 그 도사, 진짜 도에 통달한 어떤 경지에 통달한 사람을 의미하죠. 그래서 도사 할 때 이 도도 길도라는 한자를 쓴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여러분? 네, 잘 쓰고 있죠? 다음 한자도 크게 잘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다음 한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2가지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번씩 한번 읽어볼게요. 구멍공, 성공. 네, 잘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는 뜻은 구멍과 성 중에서는 성과 관련된 거예요. 성. 자, 이 성은요, 우리가 이름이 있죠. 성씨가 있고, 그리고 이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의 3글자 내지는 2글자, 4글자 이런 이름들이. 그러면 여기에서의 성씨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이라는 성씨를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
우리 논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이 논어라는 책은 공자라는 분이 쓰셨어요. 공자 할 때 이 공자의 성씨가 공입니다. 여기에서 쓰는 공. 그래서 공자 이렇게 씁니다. 자는 어떤 업적이 대단한 사람 이름 뒤에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시성을 가진 사람, 공시성을 가진 선생님을 의미하는 공자라는 것에 이 우리가 오늘 배우는 구멍공, 성공이라는 한자가 쓰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쓰이는지 봤으니까 한자를 따라 써보도록 할게요. 획수가 생각보다 간단해요. 한번 바르게 따라 써봅시다. 하나, 둘, 셋, 넷. 사획으로 되어 있죠? 다시. 하나, 둘, 셋, 넷.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총 4획으로 이루어진 구멍공이라는 한자 한번 써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몇 번째 한자예요, 지금? 지금 6번째 한자네요, 벌써. 자, 6번째 한자. 익숙한 한자일 수도 있는데 한번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볼게요. 늙을로, 늙을로. 네, 맞습니다. 자, 우리 늙을로는 늙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 그래서 한자 어휘도 쉽게 생각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로 내지는 노라고 읽죠. 노가 들어가는 거 어떤 한자어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친구가 잘 말해줬는데 노인, 노인이라는 것에 들어가죠. 자, 노는 늙다고, 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해서 늙은 사람을 의미하는 한자어에 이 늙을로가 쓰여요. 그리고 우리가 남녀노소라고 할 때, 남녀노소라고 할 때 이 노소를 한번 보면 여기서의 노소도 늙을로를 써요. 그러면 소는 이 한자를 쓰는데 이 한자 뭔지 아나요? 적을 소예요. 여기에서는 늙다라는 것의 반대말로 쓰여서 젊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젊은이들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남녀노소 하면 남자, 여자, 늙은이, 젊은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한자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번 써볼게요. 하나, 둘, 셋 쓰고 넷. 그거예요. 넷. 그 다음에 다섯, 여섯. 여기 먼저 써줘야 해요. 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총 6획으로 이루어진 한자였습니다. 다음 한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한자 어떤 한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볼게요. 이것도 뜻이 두 개니까 한 번씩 읽어볼게요. 자, 같을 약, 만약 약. 네, 잘 읽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같을 약, 만약 약은요, 둘 다 뭐뭐와 같다, 만약 둘 중에서 하나로 쓰이는데 문장에서 쓰이면은 보통 문법적인 기능을 나타내요. 문법적인 기능. 그래서 우리 오늘 다음 시간에 배우는 본문에서는 만약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것은 만약이라고 쓰이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한자를 쓰는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자, 이 한자를 쓰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요. 이 부분, 파란 부분 보면 여기가 붙어 있죠. 실제로 획순에서는 떼어줘야 돼요.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쓰는 것이 바르게 쓰는 방법인지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쓰냐면요. 세로 먼저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써야 바른 순서예요. 자, 다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파인 먼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얘는 총 9획으로 이루어진 한자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만약 약이 쓰인 한자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만약 약이 쓰인 건 말 그대로 만약, 만약이라는 단어에 쓰여요. 만에 하나라는 말 들어봤나요? 진짜로 만에 하나, 만약에 라는 의미와 같죠. 그래서 만에 하나라는 것은 숫자 만 가운데에서 하나, 숫자 1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짜 희박하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여기에서 쓰이는 만약도 정말 숫자 만을 우리가 씁니다. 그래서 만, 약 이렇게 우리가 써요. 자, 그리고 또 이 약이 쓰이는 한자어 중에서 한자어인지 몰랐던 한자어 약간 약간 기분 나쁜데 약간 맵다라고 할 때 이 약간 있죠. 이 약간도 이 한자를 써요. 여기서 약 우리가 배운 한자 쓰고 간은 이 약간 간이라는 한자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간이라는 한자를 여기서 써준다는 거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어요. 만약이나 약간은 우리가 한글인 줄 알았는데 한자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잘 알아두면 좋겠죠? 그럼 다음 한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다음 한자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볼게요. 자, 가난할 빈. 네, 잘 읽어줬어요. 가난할 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 두 한자를 파자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자, 이 두 한자를 나눠보면 위에 있는 이 부분,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부분, 두 개로 나뉘어요. 자, 차근차근 보면 위에 있는 부분은 이 한자인데 이 한자는 나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누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한자는 이렇게 생겼죠? 조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 조개는 옛날에는 화폐 단위로도 쓰였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돈, 재물과 관련된 것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안 그래도 없는 돈이나 재물을 나눠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한자가 합해져서 가난하다라는 뜻을 만들어 내게 된 거예요. 자, 이해됐나요, 여러분?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 한자 어떻게 써야 바르게 쓸 수 있는지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번 차근차근 화면을 보고 써보도록 할게요. 자, 쓸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자, 봤나요, 잘? 네.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자,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네, 그래서 이 한자는 총 11획으로 되어 있는 한자고요. 그러면 이 가난할 빈이 어떻게 쓰였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단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빈.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우는 말 중에 빈부격차라는 말 있죠. 자, 거기에서의 빈부. 자, 빈부는 무슨 의미예요? 빈은 가난할 빈, 가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부는 반대로 부유할 부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쓸 수 있는 말이 빈곤하다, 못 산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내 상황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 이럴 때 빈곤하다예요. 자, 똑같이 가난할 빈을 쓰고요. 고는 곤란하다라고 할 때의 곤을 쓰는데 이렇게 생긴 한자를 쓰죠. 빈곤하다. 그래서 빈부격차할 때 그리고 빈곤하다라고 할 때 이 가난하다라는 뜻을 가진 가난할 빈이라는 한자가 쓰인다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잘 되고 있나요? 네. 천천히 선생님 설명 들으면서 이런 한자로 구성되어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쓰는구나 하고 집중해서
공책에 쓰다 보면 순식간에 수업이 끝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힘내서 다음 한자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한자 큰 소리로 따라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인, 이날인. 네, 잘 읽어줬어요. 자, 이날인에서요, 여기, 인하다 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뭐로 인해서, 또 뭐뭐 때문에 이렇게 쓰이는 한자죠. 음, 그러면 이 한자 어떻게 써야 예쁘게 쓸 수 있는지. 자, 이렇게 생긴 한자는요, 보통 테두리, 여기 안에 있는 이 테두리를 먼저 쓰고, 안에 있는 거 쓰고, 그리고 나중에 이 부분 쓰고, 이렇게 이 과정 원칙을 지켜서 우리 써주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바르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두리 먼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총 6획으로 되어 있는 한자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이날인이라는 한자가 어떤 단어들에 대표적으로 쓰였는지 보면 뭐뭐로 인해서 뭐뭐 때문에 라고 했으니까 우리 알고 있는 한자어 중에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원인, 음, 원인이라고 할 때, 이 인이 여기에서의 인할인이 쓰였죠. 그리고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과 관계라는 말이 있는데, 인은 원인, 과는 결과. 그래서 줄여서 인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여기에서의 인도 원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할인과 관련된 한자어 그리고 한자 쓰는 순서 알아봤어요. 다음 한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한자 어떤 한자가 있을지. 다음 한자 좀 복잡하게 생겼네요.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볼게요. 폐알폐, 폐알폐. 네, 잘 읽었습니다. 자, 이 폐알폐는 쓰는 순서가 좀 복잡하니까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한번 쓰는 순서부터 우리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위에서 점부터 찍어줍니다.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다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자, 총 15획인데요.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 이 부분. 이 부분에서요. 하나, 둘, 셋 하고 총 3획으로 한 번에 그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 잘 유의해서 한 번 더 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그래서 총 15획으로 이루어진 한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뜻을 보니까 패하다예요. 패하다. 비슷한 뜻으로 뭐가 있어요? 닫다, 버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예요. 그러면 이런 뜻인 거를 염두해서 우리 대표적으로 어떤 한자어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뭐가 있나요? 폐기물, 폐기물. 자, 폐기물 할 때 폐기물 무슨 뜻이에요? 그냥 버리는 물건이죠. 폐도 버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기도 버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어떤 방송 프로그램이 폐지되다. 폐지되다 할 때 폐도 여기에서 폐할
라는 한자가 쓰이는 한자예요. 지는 그치다, 그칠지라는 한자가 쓰이거든요. 그래서 폐지하다라고 할 때 이런 이 한자가 쓰였다는 거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자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폐할 폐는 쓰는 순서가 좀 복잡하고 헷갈리니까 여러 번 써보면서 잘 익혀두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한자. 자, 이 한자 앞에서 봤었죠? 선생님이 써줬죠? 어디에서 써줬나요? 부유하다라는 반대어 우리가 배웠어요. 뭐 배웠나요? 가난할 빈. 가난할 빈이라는 한자 방금 앞에서 배우면서 빈부격차 할 때 배웠죠. 그러면 이 한자는 써보는 시간 먼저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전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총 12획이네요. 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래서 얘는 총 12획으로 이루어진 한자입니다. 이 부라는 말이 들어간 한자로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빈부격차할 때 빈부가 있었고요. 또 우리가 말 그대로 부유한 사람을 부자라고 하죠. 부자. 그래서 부유할 부를 쓰고 자는 이 아들자라는 거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 부유하다라는 거 봤고 자, 남은 한자들 마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끝이 보여요,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서 집중해서 우리 재밌게 한자 써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한자 큰 소리로 따라 읽어 보겠습니다. 믿을시, 믿을시. 네, 잘 읽어줬어요. 자, 이 믿을시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게 여기 있는 이 한자입니다. 자, 이 한자는요,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봤던 한자와 같은 거예요. 부끄러울 치에서 마음심이 있었죠. 마음심이 왼쪽에 이 위치에 있게 되면 이 모양으로 쓰여요. 그래서 얘는 마음심을 의미하는 거고요. 마음심이 쓰였다는 말은 사람의 감정, 그리고 마음 상태 이런 것과 관련이 많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뜻을 보니까 정말 믿다라는 그런 감정 상태로 쓰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이 부분을 볼게요. 이 부분은 원래 우리말로는 절사라는 한자인데요. 중국어로 발음을 하게 되면요. 사나 시나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초록색 부분은 뜻을 의미하는 거고 이 파란색 부분은 음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알아두면 쉽게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 한자 한번 따라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점이 양쪽에 있고 그리고 가운데 선이 있는 경우에는 가운데 선을 먼저 써주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남은 걸 쓰는 거예요. 자, 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렇게.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총 9획으로 이루어진 한자였습니다. 여기에서 시라는 말이 쓰인 한자어로는 조금 생소하긴 한데 우리가 알아두자면 시악이라는 한자어가 있어요. 시는 이 믿을 시라는 것을 쓰고 반대로 악은 악하다 악. 그래서 여기서는 상대되는 한자를 썼는데 이 한자는 조금 생소하니까 이런 말이 있구나 하고 알아두기만 해도 괜찮겠어요. 자, 그럼 다음 한자 보도록 할게요.
다음 한자. 우리 큰 소리로 따라 읽어봅니다. 게으를 태. 게으를 태. 네. 자, 게으를 태를 보면요. 얘도 어떤 한자가 보이나요? 네, 맞습니다. 마음심이 보이죠. 그래서 마음심, 게으르다라는 이런 상태와 관련된 거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위에 있는 것은 있기태라는 한자예요. 그래서 있기라는 뜻 말고 태라는 음만 가져와서 여기로 온 거죠. 그래서 한자어를 나눠봤을 때 하나는 뜻, 하나는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 게으를 때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게으를 때 자, 위에부터 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래서 총 9획으로 된 한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게으를 태가 쓰인 대표적인 단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성적 통지표, 연예인들 성적 통지표에 이런 말 자주 보였어요. 어떤 말이 자주 보이냐면 태만하다, 태만하다. 자, 태만하다 어떤 의미일까요? 태도 게으르고 만도 게으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게으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한자어가 쓰였다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한자네요. 자, 마지막 한자 한번 살펴볼까요? 자, 마지막 한자. 자, 마지막 한자는 같을여라는 한자네요. 한번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볼게요. 같을여, 같을여. 네, 같을요. 잘 따라 읽었어요. 우리 앞에서 이 같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 한번 살펴봤었는데 어떤 게 있었어요? 같을 약, 만약, 약 이렇게 두 가지로 쓰이는 한자 있었죠. 여기에서 문법적으로 이 한자와 아까 배웠던 이렇게 생긴 한자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입니다. 같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좀 더 수준 높은 글을 배우면요. 이 한자가 실제로 만약이라는 뜻을 가지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앞에서 배웠던 이 약이라는 한자와 같이 쓰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두고 가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같을요 어떻게 써야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옆에 있는 한자, 왼쪽에 있는 한자가 계집여죠. 자, 계집여는 이 부분 먼저 써야 돼요. 이 부분 먼저. 그리고 여기를 긋고 이렇게. 그리고 남은 부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래에 한번 다시 따라 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총 6획으로 이루어진 한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가 쓰인 같을 여라는 것이 쓰인 대표적인 한자어는 뭐가 있을지 볼게요. 우리 여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전. 너 여전하네. 이런 말 있죠. 여전하네. 할 때 이 여전. 여기에서 여전은요. 우리가 방금 배웠던 같을여를 쓰고 이 전은 앞전, 전전 자를 씁니다. 그래서 전과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전과 같다. 그래서 옛날과 지금을 비교를 했을 때 똑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어죠. 그래서 여전하다라고 할 때 이 같을여가 쓰인다는 거 알아두면 되겠어요. 이 한자어도 역시 이게 한자어였구나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잘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는 배움의 자세와 관련된 본문 학습을 살펴보기 위해서 14자의 신출한자
차근차근 살펴보고 써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금 길었는데요. 예상보다 길어졌는데, 신출한자 14자 한번 보느라 고생 많았어요. 자, 그래서 과제가 있죠? 뭐예요? 신출한자를 배웠으니까 앞에서 선생님이 알려줬던 한자 노트 사용 방법, 이걸 참고해서 신출한자의 모양, 뜻, 모양, 뜻, 그리고 여기에 예시 단어까지 바르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등교 계약하고 나서 확인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 우리 조금 강의가 길었지만 어, 길, 어, 꼼꼼히 다시 봐가면서 써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한문 수업 듣느라 고생했어요. 오늘 정말 미안해요. 강의가 좀 길어져서 이렇게 길어질지 몰랐는데 실력 따지기 부분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진 것 같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오늘 배운 것을 통해서 배움의 자세 본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정말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